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현대엘리베이가 되겠고요. 코드번호 017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6일 화요일 1시 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는 이제 현대그룹의 계열사가 되겠습니다. 현대그룹의 계열사로서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현대엘리베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비상장 기업으로는 현대아산이나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현대경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업들이 쭉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회사 명에서도 드러나듯이 엘리베이터 이런 승강기의 제조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 동시에 이제 에스컬레이터나 주차 설비를 주력 매출처로 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판매한 승강기 제품의 이런 유지보수 서비스 산업도 영위를 하면서 전체적인 매출의 대부분이 이 승강기 제품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회사의 이제 이런 여행 및 건설업 부분에서 현대아산그룹 과거에 금강산 관광을 주도했던 만큼 금강산이겠죠. 금강산 관광을 주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로도 연동돼서 움직이는 소지가 있다라는 점도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 이 현대엘리베이가 하나의 이제 대북 남북 경협 수혜주로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대엘리베이의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2조 원대 조금 안 되는 가운데 꾸준하게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매출액은 한 1조 8천억 원 정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 사태 영향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역시나 1조 8천억 원 정도의 매출과 1,400억에서 1,500억대의 영업이익, 그다음에 순이익이 꾸준히 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매출액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이게 지금 5년 전이나 현재나 매출액이 거의 비슷하다는 건 딱히 뭔가 성장한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어려운 기업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성장 동력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딱히 없구나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장점은 안정적인 흑자 구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꾸준하게 매출이나 이런 것들 이익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강점일 수 있으나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좀 결여되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은 한 150% 정도로 1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소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배당 수익률은 1에서 2% 정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도 꾸준히 좀 주고 있다라는 점은 다소 좀 매력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당좌 비율, 부채 비율이 모두 10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다 100 이상 하고 있죠. 그리고 당좌 비율하고 유동 비율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렇다는 거는 재고 자산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재고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 라는 점. 그래서 유동 비율에서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이제 비율들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 6.4니까 그래도 연간 이제 해서 이자는 충분히 내고 남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걸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보다 크면 이자는 충분히 내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 1보다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1년 동안 돈 벌어갖고 이자도 채 못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일하면서 발생되는 이익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발생하는 이자나 이런 것들은 갚고도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무 구조나 기업의 이제 흑자 기조나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이제 느낌을 좀 받게 만드는 그런 이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 크게 올라서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원래대로 회귀를 하고 또 어느 일정 시점에 또 크게 상승을 하지만 결국에 또 원래대로 회귀를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 2018년도의 상승은 대북, 남북 경협주로서의 이런 이제 테마성의 흐름을 타고 움직였다라는 점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결국에 테마성으로 갔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대로 다시 회귀된 거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보면 현대 엘리베이는 항상 이제 뭐 한 이런 3, 4만 원대 뭐 이 정도면 거의 바닥의 영역이었던 것 같고요. 반대로 올라갔을 때는 7만 원에서 8만 원대가 고점의 영역에서의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현대 엘리베이는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랜 기간 하락 추세를 그리다 보니까 역배열의 흐름이었는데 지난번에 대량 거래량, 작년에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거래 터진 자리는 지켜주는 가운데 이 역배열의 흐름이 정배열로 돌아서는 주가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재차 뭐 이런 가격대까지 내려오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최대 내려와 봐야 아마 거래 터졌던 이 자리가 아닐까 싶네요. 한 뭐 37,000원이나 38,000원대 정도? 뭐 이 정도가 이제 거의 바닥에 최대, 만약에 또 다시 뭐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거나 했을 때 내려올 때 저 정도가 이제 거의 바닥이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지금 현대 엘리베이의 차트를 보면은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이런 차트를 그려가고 있거든요. 저점이 높아지면서 고점은 일정한 이런 이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거는 좀 상승 삼각 수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이 꼭지점을 향해서 뭔가 이제 정점을 향해서 다다르고 있고, 여기에 다다라서는 위든 아래든 좀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좀 응축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깨지면 이제 박스권인 거죠.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흐름들이 만약에 깨졌다 그러면 결국에는 박스권이구나. 이렇게 되면은 중요한 건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점을 계속 높여서 가느냐 아니면 저점 그 자리를 깨고 박스권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점을 높여가는 이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 관점에서 수렴해 가고 있다, 정점을 향해서 수렴해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한 1조 8천억 원 정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데, 최근에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의 기간별 한번 이제 투자 동향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최근 3개월 정도 흐름 속에서 이 바닥권에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죠. 외인들의 매집이 3개월 동안 한 100만 주가량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에서 개인들은 팔고 기관들도 팔고 있지만 외국인만큼은 꾸준히 그 물량을 받아가면서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외인들이 매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인다는 게 특징적인 것 같고,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매집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나 이런 것들이 뭐 폭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꾸준히 현재가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잡아가고 있다는 거는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승강기죠. 승강기가 어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승강기나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이 어디 많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뭐 아파트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죠. 건물이나. 근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겪고 있는 그런 이제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주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급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제 가격이 폭등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주택 공급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죠. 재보궐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택 공급이에요. 누가 되던 간에, 여당이 되던 야당이 되던 간에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렇다면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대선 국면에서, 또다시 대선 국면에서 역시나 주택 공급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국민들 현실에 좀 닥친 문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선 국면 속에서도 주택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공약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주택의 아파트나 이런 단지들이 대규모 단지들이 뭐 지난번에 정부 쪽에서 뭐 전국적으로 뭐 한 80만 호 정도를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뭐 추가적으로 또 공급한다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가 몇 개나 들어가겠습니까? 엄청나게 또 많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따라서 엘리베이터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겠죠. 현대 엘리베이의 주가의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랬을 때 지금 이 국면에서 보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되돌리는 흐름 속에서 전체적인 주가의 방향이 바뀌고 있고, 이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3개월 연속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또한 주체가 있다는 거죠. 이 종목을 끌고 갈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집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 주가의 가격적인 부분들도 역시나 크게 봤을 때는 뭐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좀 높다는 점, 그리고 주택 공급 계약이나 이런 주택 공급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의 이제 승강기나 이런 이제 에스컬레이터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현대 엘리베이가 이제 하락을 멈추고 좀 상방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이제 앞으로의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현대 엘리베이를 팔아야 되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거래량이 없고 힘이 없는 거는 맞습니다만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현재로서는 최소한 이 저점이 훼손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위로 본다면은 이제 한 5만원대 정도가 좀 저항대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5만원대 정도가 이 정도가 이제 좀 저항대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속해서 좀 끌고 가면서 오히려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이 흐름들을 좀 타면서 그래도 한 5만원 정도까지는 못해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5만원 정도까지는 못해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이 5만원대가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되는 현상들이 나온다면 그동안에 응축됐던 힘이 위로 시세로 분출이 되면서 추가적인 탄력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높아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좀 정점을 향해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고, 그 모아지는 시점에서 상단을 강하게 좀 뚫어주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 1년 넘게 이어져 왔었던 이 박스권, 이 응축됐던 힘이 위로 분출이 되면서 추가적인 탄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볍게 또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만원대만 넘어가게 되면요, 다음으로는 한 6만원대 정도까지도 또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더 이 흐름들이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좀 더 보유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뭔가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지 라인이 현재 이 구간이거든요. 이 61선 정도가 뭐 지지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1선 정도, 파란색 선이 61선인데 61선 정도를 계속해서 밟고 가고 있기 때문에 61선이 좀 지지 라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61선부터 혹시라도 좀 내려온다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는 안 오겠죠. 예, 뭐 37,000원, 8,000원 정도까지인데 뭐 이 밑으로 뭐 분할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세운다 그러면 분할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이제 전략을 좀 세워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팔아야 될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저점을 높여가는 이 흐름, 상승 추세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타고 가는 전략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현대 엘리베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과 함께 시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들을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주요 포인트 내용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9시, 현재 시간 9시죠. 그 다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고요.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